윤태석의 발걸음이 익숙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30번째 걸음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길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죠.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는 딸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6살이 된 설인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석은 혼자만의 시간이라며 딸을 멀리했거든요. 괜찮다. 그냥 산책이야. 태석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설이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어진 얼굴, 주먹을 꽉 쥔 채 걷는 모습. 단순한 산책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태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차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있는 곳을 생각하면 항상 이랬죠.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어요. 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설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설인의 눈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죠. 정확히는 소연을 닮아 있었어요. 20전 그 사고 이후로 태석은 매년 이 길을 올랐습니다. 처음엔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엔 그리움 때문이었죠. 지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설이나, 너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니?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설인이 멈춰 섰습니다. 엄마 얘기는 집에서 금기였어요. 태석이 먼저 꺼내는 건 처음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설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엄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사진도 모두 치워버렸죠. 태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사찰의 일주문이 보였어요. 이곳에 오면 늘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게 태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너무 무거웠죠. 설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랐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섰어요.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몇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태석과 설이는 본전 쪽으로 향했어요. 매년 이 시기에 오시는 분이시네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태석이 돌아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태석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평소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향을 피우고 기도만 하고 내려갔죠. 저는 무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스님이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태석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설이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혹시 특별한 날인가요? 매년 같은 날에 오시던데. 무연 스님의 말에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할 비밀이었어요. 딸조차 모르는 일이었죠. 그냥 기일입니다. 태석이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연 스님은 계속 물어봤어요. 누구의 기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철인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기일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매년 누군가를 위해 이곳에 왔던 거였죠. 아내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었죠. 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의 기일이었다니. 그럼 엄마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그럼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연 스님이 다시 합장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석을 바라보는 스님의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뭔가를 아는 것 같았죠. 태석도 그걸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스님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익숙한 느낌이었죠. 스님, 혹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인연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어디서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스님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태석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연 스님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럼 기도 올려드릴게요. 무연 스님이 본전으로 향했습니다. 태석과 설인도 따라갔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죠. 태석은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연 스님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말이에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설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스님이 낯익어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태석의 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딸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니.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걸까요? 산을 내려가는 길에 태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매년 오던 이 길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죠. 차차를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계속 무연 스님 생각을 했어요. 그 익숙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죠. 마치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철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태석이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죠. 응. 괜찮아. 태석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철이는 걱정이 됐죠. 그 스님 얘기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철인의 말에 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너무 영리했어요. 숨길 수 없었죠. 그냥 신경 쓰이네. 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경 쓰였어요. 무연 스님을 본 순간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했죠. 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스님을 어디서 봤는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죠. 어린 시절의 기억은 너무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갑자기 설인이 말했어요. 사찰에서 들은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의 기일이라니. 그럼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죠. 나중에 얘기해주마.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죠. 철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엄마 얘기를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날 오후 설이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사찰에 가보기로 했어요. 무연 스님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버스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이 길을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없이는 길을 잘 모르겠죠. 다행히 사찰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조용했죠.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온 분이네요. 무연 스님이 설인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있었어요. 설인이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혼자 왔습니다. 설인이 인사했어요. 무연 스님이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무연 스님이 물었어요. 설인이 대답했죠. 회사에 계세요. 저 혼자 왔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궁금한 게 있나 보네요. 무연 스님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스님, 저희 아버지를 전에 본 적이 있으세요? 설인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연 스님의 표정이 잠깐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죠. 글쎄요. 확실하지 않네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설인은 더 궁금해졌어요. 분명 뭔가 있었죠. 스님도 저희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설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실 확신은 없지만 옛날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요. 무연 스님의 말에 설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였을까요? 혹시 저희 엄마도 아세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얘기는 아버지께 직접 들어보세요. 무연 스님이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설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엄마 얘기만 나오면 피하시거든요. 설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무연 스님이 그걸 느꼈죠. 그럼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무연 스님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설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엄마 얘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아세요? 옛날에 잠깐 만난 적이 있거든요. 무연 스님의 말에 설인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떤 상황에서 만났을까요? 그때가 언제였는데요? 20여 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요. 20여 년 전이면 설인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였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설인이 계속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되는 건지 고민됐죠. 그건 아버지께 직접 들어야 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무연 스님이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설인은 아쉬웠지만 이해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뭘 궁금해 하세요?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설인의 질문에 무연 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건 정말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무연 스님이 다시 피했어요.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었죠. 철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연 스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피했을까요? 그날 저녁 태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철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들은 얘기를 해야겠죠. 아버지, 오늘 사찰에 다녀왔어요.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혼자 갔는지 물어봤어요. 무연 스님과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는데? 태석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철인이 뭘 들었을지 걱정됐죠. 스님이 엄마를 안다고 했어요. 20여 년 전에 만났다고 하던데요. 태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럴 리가 없어. 태석이 부정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을까요? 아버지, 정말 모르세요? 스님이 우리를 본 적이 있다고 확신하던데요. 철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태석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모르겠죠. 그날 밤 태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소연을 안다니.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20여 년 전이면 사고 당시였는데요.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 소연이 스님에게 인계됐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그때 그 스님이 무연일까요? 태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다음 날 태석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찰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연 스님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죠. 철인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둘이 함께 진실을 찾아봐야겠죠. 집을 나서기 전에 태석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소연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었죠. 아버지, 뭘 찾으세요? 철인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태석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옛날 사진들을 찾고 있어. 태석이 대답했어요. 소연의 사진들을 모두 치워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쯤은 남아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소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이게 엄마세요? 철인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자신과 정말 닮아 있었죠. 그래, 너와 똑같이 생겼지? 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소연의 얼굴이 그리웠습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철이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젊은 엄마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많을 때의 모습이었죠. 아, 이게 뭐예요? 철인이 사진 하나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붓으로 쓴 것 같았죠.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서예체로 적힌 글귀였습니다. 태석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글씨체를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이 글씨 누가 쓴 거예요? 철인이 물었습니다. 태석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글씨였죠.
엄마가 쓴 것 같은데.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이런 글씨를 썼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서해를 하셨나요? 아니야. 엄마는 서예를 할 줄 몰랐어. 태석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쓴 글씨일까요? 왜 소연의 사진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철이는 다른 사진들도 뒤집어 봤어요. 하지만 글씨가 적힌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유일한 단서였죠. 아버지,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철인이 물어봤어요. 태석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태석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익숙한 느낌은 분명했죠. 둘은 사진을 챙겨서 사찰로 향했습니다. 무연 스님에게 보여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버스 안에서 설이는 계속 사진을 봤어요. 엄마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본 거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 사진들을 숨겨뒀을까요? 아버지, 엄마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철인이 궁금해했어요. 부모님의 연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때 만났지. 같은 과였어. 태석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사랑했어요? 철인의 질문에 태석이 멈춰섰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랑했지. 태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었죠.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헤어진 게 아니야. 태석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철인이 더 궁금해졌어요. 태석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고가 났었어. 태석이 겨우 말했어요. 교통사고 얘기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심한 사고였나요? 응, 아주 심했지.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무서웠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철인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때 돌아가신 건가요?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어요. 무연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둘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또 오셨네요. 무연 스님이 인사했어요. 태석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스님, 이 사진 좀 봐주세요. 태석이 소연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무연 스님이 받아들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 같았죠. 이분은 무연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죠. 제 아내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는 뜻이었죠. 네, 기억나요. 무연 스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오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죠. 언제 만나셨어요? 철인이 물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뒷면에 글씨를 봤죠. 아, 이 글씨. 무연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그 글씨를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이 글씨 아세요? 태석이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지 고민됐죠. 이 글씨는
무연 스님이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멈췄습니다. 뭔가 결심이 서지 않는 것 같았죠. 스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설인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무연 스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글씨는 제가 쓴 겁니다. 무연 스님의 고백에 태석과 설인이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쓴 글씨라니. 그럼 언제 소연의 사진에 적어준 건가요? 언제 써주신 건데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랜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죠. 20년 전이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말했어요. 바로 사고 당시였습니다. 태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설인이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사진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분을 돌봤어요. 돌봤다고요? 태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연을 돌봤다니. 그럼 소연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내 사고 후에 병원에서 저희 절로 오셨거든요. 무연 스님의 말에 둘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연이 절에 있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건가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건 무연 스님이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스님, 제발 전부 말씀해 주세요. 태석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죠. 무연 스님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후에 기억을 잃으셨어요. 무연 스님의 말에 태석과 설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니. 그럼 소연이 정말 살아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억을 잃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너무 심해서 머리를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억을 잃으셨어요. 태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연이 살아있었다니. 그동안 자신은 뭘 한 거예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신 건데요? 태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왜 소식이 없었던 거죠? 기억을 못 하셨으니까요. 남편도 딸도 모르셨어요. 무연 스님의 설명에 설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너무 슬펐어요. 그럼 지금도 절에 계세요? 태석이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아직 절에 있다는 뜻이었죠.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설인이 울면서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을 만나게 하는 게 좋을지. 무연 스님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선뜻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태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님, 정말 확실한 거죠? 태석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그날 태석과 설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죠. 아버지, 우리 뭘 해야 해요? 설인이 물었어요.
태석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태석이 말했어요. 정말 소연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무연 스님 말만 듣고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태석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설인과 함께 당시 병원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20년 전 사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보관되어 있었죠. 당시 입원 기록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다 줬어요. 태석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태석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서류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원미상 여성, 스님에게 인계.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태석은 이 기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이 신원미상 여성이 누구예요? 설인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20년 전 기록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같은 사고로 온 환자 같네요. 간호사의 말에 태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같은 사고라면 소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떤 스님에게 인계했다는 건가요? 태석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다른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연락처가 있네요. 산중 사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찰이 바로 무연 스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정말 소연이 그곳에 있었던 거였죠. 당시 담당 의사는 누구였나요? 설인이 물었어요. 의사에게 직접 들어보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연락처를 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태석과 설이는 그 연락처를 받아들고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20년 전에 치료받았던 환자 가족인데요. 태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기억한다고 했어요. 특별한 케이스였다고 하네요. 그 환자분 어떻게 되셨나요? 의사가 궁금해했어요. 태석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절에 계셨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당시에 기억상실증이 심했거든요. 의사의 말에 태석이 더 궁금해졌어요. 어떤 상태였는지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태석이 부탁했어요. 의사가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만나기로 했죠. 그 의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연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었다고 해요. 머리 외상이 너무 심해서 살아날 확률이 낮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죠. 하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의사의 말에 설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찾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절에 맡겼어요. 가족들이 찾지 않았다고요? 태석이 놀랐어요. 자신은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당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상의해서 절에 맡기게 됐죠. 의사의 설명에 태석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찾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 연락처 있나요? 설인이 물었어요. 더 자세한 경위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의사가 도움을 줬어요. 오래된 일이라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노력해보겠다고 했죠. 다행히 그 사회복지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연락은 가능했어요. 그때 정말 힘든 케이스였어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기억상실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가족 연락처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태석이 의아했어요. 자신의 연락처는 병원에 있었을 텐데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 있나요? 설인이 물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오래된 파일을 뒤져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파일에서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석이 그걸 보더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태석의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이상하네요. 제 번호는 그대로였는데 태석이 중얼거렸어요. 왜 연락이 안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설인이 물었어요. 사회복지사가 기록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아, 여기 특이한 기록이 있네요. 사회복지사가 뭔가 발견한 것 같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죠. 환자가 스스로 절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록에 태석과 설인이 놀랐습니다. 소연이 스스로 절에 가겠다고 했다니.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기억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설인이 의아해했어요. 사회복지사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의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태석은 소연이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석과 설이는 침묵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밝혀졌습니다. 정리하기 어려웠죠. 아버지, 내일 다시 사찰에 가볼까요? 설인이 제안했어요. 이제 무연 스님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겠다. 태석이 동의했어요. 소연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석과 설이는 사찰로 향했습니다. 어제 알아낸 사실들을 무연 스님에게 확인해 봐야 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죠. 무연 스님은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태석과 설인이 오는 걸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일찍 온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무연 스님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죠. 스님,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무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병원에서 뭘 알아냈을지 걱정됐죠. 당시 기록을 봤는데 정말 아내가 여기 왔었더라고요. 태석의 말에 무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연 스님이 인정했어요. 설인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무연 스님이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뒤쪽 암자에 계셜리다. 무연 스님의 대답에 태석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였네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설인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태석이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기억을 못 찾으셨거든요. 무연 스님의 말에 둘 다 실망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니 얼마나 심한 충격이었을까요? 전혀 기억 못 하세요? 설인이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를 부르긴 해요. 누구를 부르는데요? 태석이 급하게 물었어요. 혹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닐까요? 태석이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무연 스님의 말에 태석이 울컥했어요. 소연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요. 정말요? 철인도 놀랐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가끔 밤에 울면서 태석 씨라고 부르세요. 무연 스님의 말에 태석은 눈물이 났어요. 소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철인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태석이 말했어요. 직접 만나서 기억을 되찾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연 스님이 걱정했어요. 기억상실 환자에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기만이라도. 철인이 부탁했어요.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말이에요. 무연 스님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연아, 누가 왔니? 여자 목소리였어요. 태석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였어요. 철인도 놀랐어요. 처음 듣는 엄마 목소리였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어떤 그리움이 느껴졌죠. 아, 손님들이 오셨어요. 무연 스님이 대답했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태석과 설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곧 소연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분명히 소연이었어요. 20년의 세월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인사했어요. 태석을 보는 눈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태석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아내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인이 대신 인사했어요. 소연이 설인을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설인을 보니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를 바로 앞에서 보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소연이 태석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태석의 가슴이 넣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 혹시 소연이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무연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이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소연이 괴로워했어요. 태석이 달려가서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태석의 목소리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석 씨,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태석도 소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꿈 같은 일이었죠.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소연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오랫동안 기억을 잃고 있었어요. 태석이 설명했어요.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고라니. 그럼 서린이는? 소연이 갑자기 딸 이름을 불렀어요. 철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철인이 울면서 소연에게 달려갔어요. 소연이 설인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컸구나. 소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딸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끝난 거였죠.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을 거야. 태석이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하지만 누군지 몰랐어요. 소연의 말에 태석이 미안해졌어요.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겠네요. 철인이 기뻐했어요.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꿈만 같았죠. 하지만 소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걱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태석이 이해한다고 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말이죠. 중요한 건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연 스님이 가까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무연 스님의 말이 맞았어요. 소연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도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태석이 말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석과 설이는 말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철인이 먼저 말했어요. 태석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태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면 되죠. 엄마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철인이 현명하게 말했어요.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연을 다시 만난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20년 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철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를 만난 기쁨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오후 태석과 설이는 약속대로 사찰을 찾았습니다. 소연이 어떤 상태일지 걱정됐어요.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무연 스님이 마중 나왔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제 밤에 많은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무연 스님의 말에 태석과 설인이 기뻐했어요. 기억이 돌아왔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정말요? 설인이 물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 아침부터 계속 당신들 얘기를 하셨어요. 무연 스님이 안내하며 말했어요. 소연이 뒤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소연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죠.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태석이 말했어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기억나고 있어요. 소연이 서린을 보며 말했어요. 딸에 대한 기억들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린이가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소연이 서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서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다 기억나세요? 서린이 물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억나. 소연이 태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소연이 미안해했어요. 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태석의 말에 소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20년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서린이 궁금해했어요. 엄마가 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소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잃었을 때의 두려움을 털어놨죠. 하지만 무연 스님이 잘 돌봐주셨어요. 소연이 무연 스님을 고마워했어요. 무연 스님이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무연 스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태석은 감사했습니다. 무연 스님이 아니었다면 소연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태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연 스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시 만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해요. 무연 스님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린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절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집으로 올 수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소연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자주 만나면서 적응해가면 어떨까? 태석이 제안했어요. 소연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석과 서린은 매일 사찰을 찾았어요. 소연과 시간을 보내며 지난 20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소연도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았어요. 서린이 어렸을 때의 일들, 태석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서린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가 기억나요. 소연이 말했어요. 서린이 신기해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을 엄마가 기억하고 있다니요. 정말요? 어땠는데요? 서린이 궁금해했어요. 소연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빠한테 가려고 비틀비틀 걸어갔었어. 그 순간을 떠올리며 소연이 행복했어요. 태석도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맞아.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지. 태석이 맞장구 쳤어요. 가족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연이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소연의 말에 태석과 서린이 기뻐했어요. 드디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요? 서린이 확인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무연 스님도 축하해줬어요. 오랫동안 돌봐온 소연이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니 기뻤습니다.
언제든 보고 싶으면 오세요. 무연 스님이 말했어요. 조연이 고마워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조연이 깊이 절했어요. 무연 스님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조연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기억 속의 집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태석이 물었어요. 조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집 냄새가 나요. 조연의 말에 태석이 울컥했어요. 정말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제 방도 보실래요? 철인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조연이 따라갔습니다. 철인의 방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조연이 그것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설인이구나. 조연이 감동했어요. 딸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제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철인이 말했어요. 조연이 태석을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조연이 미안해했어요. 태석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린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태석의 말에 설인이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20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설인이 말했어요. 조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조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태석과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태석이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함께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에 그림자가 스쳤어요. 뭔가 말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뭔가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철인이 예민하게 알아챘어요. 조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조연의 말에 태석과 설인이 긴장했어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가요? 뭔데요? 태석이 물었어요. 조연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무연 스님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조연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태석과 설인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설인이 물었어요. 조연이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무연 스님의 정체에 대해서요. 조연의 말에 태석과 설인이 놀랐습니다. 무연 스님의 정체라니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태석이 물었어요. 조연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연 스님은 그냥 스님이 아니에요. 조연의 말에 설인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럼 무연 스님이 누구라는 건가요? 사실 무연 스님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조연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었습니다. 무연 스님의 본명은 김민우예요. 조연의 말에 태석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김민우라고요? 태석이 되물었어요.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당시에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혹시 그때 사고와 관련이 있나요? 철인이 예민하게 물었어요. 조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고를 낸 사람이에요. 조연의 고백에 태석과 설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무연 스님이 사고를 낸 당사자였다니요. 그럼 왜 스님이 된 건가요? 태석이 물었어요. 조연이 설명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저를 돌보며 속죄하고 싶었던 거죠.
소연의 말에 태석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엄마를 돌봤던 거구나. 철인이 깨달았어요. 무연 스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본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연이 무연 스님을 두둔했어요. 하지만 태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고를 낸 건 사실이잖아요. 태석이 말했어요. 아내를 20년이나 빼앗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철인이 태석을 말렸어요. 하지만 태석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해? 20년을 혼자 살았는데 태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연이 태석을 달랬습니다. 당신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민우도 고생했어요. 소연의 말에 태석이 더욱 화가 났어요.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사고를 낸 건 잘못된 거 아니야? 태석이 소리쳤어요. 철인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철인이 걱정했어요. 태석이 숨을 크게 쉬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화가 나서. 태석이 사과했어요. 소연이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기분을 이해해요. 하지만 민우에게도 사정이 있었어요. 소연이 설명했어요. 무연 스님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정이요? 철인이 물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민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병원에 급히 가는 길이었어요. 소연의 설명에 태석의 화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죠? 태석이 확인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급한 마음에 과속을 했던 거예요. 소연의 말에 태석이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고의적인 사고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래서 민우가 출가를 한 건가요? 철인이 물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저를 다치게 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대요. 소연의 말에 태석이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것도 속죄의 의미였던 거네요. 철인이 정리했어요. 소연이 맞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정말 성실하게 저를 돌봐줬어요. 소연이 무연 스님을 고마워했어요. 태석은 그런 소연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신은 민우를 원망하지 않아요? 태석이 물었어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소연의 말에 태석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건가요? 20년 동안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어요. 소연이 설명했어요. 무연 스님의 희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을 헤어지게 한 건 사실이잖아요. 태석이 여전히 섭섭해했어요. 소연이 태석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당신 마음을 몰라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소연의 말에 태석이 고민했어요. 정말 용서해야 할까요? 아버지,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철인이 태석을 설득했어요. 무연 스님이 충분히 속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철인의 말에 태석이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무연 스님을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소연이 제안했어요. 태석이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철인이 조언했어요.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가족 3명은 함께 사찰을 찾았어요. 무연 스님이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연 스님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태석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무연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소연의 말에 무연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무연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석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태석이 무연 스님 앞에 섰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님, 태석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연 스님이 먼저 사과했어요.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연 스님이 다시 사과했어요. 태석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돌봐줘서 고마웠어요. 태석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무연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소연을 잘 돌봐준 건 감사해요. 태석의 말에 무연 스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받을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태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무연 스님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연 스님이 감동했어요. 철인도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네요. 철인이 말했어요. 정말 모든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그날 저녁 태석은 소연에게 말했어요. 사실 나도 병에 걸렸어. 태석의 고백에 소연과 설인이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얘기였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석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암이야. 시간이 많지 않아? 태석의 말에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설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태석의 말에 소연이 더욱 슬퍼했어요. 이제야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요. 그래서 더욱 소연을 찾고 싶었어. 태석이 설명했어요.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소연이 물었어요. 태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몇 개월 정도? 태석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울었어요. 행복한 재회가 슬픈 이별의 시작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태석이 고마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태석의 말에 설인이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소연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절대 후회하지 말아요. 설인이 말했어요.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석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무연 스님도 자주 집을 방문했어요. 태석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제 모두 용서했거든요. 스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태석이 무연 스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무연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무연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석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든든해요.
태석의 말에 무연 스님이 안심했어요. 소연과 설인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설인이 말했어요.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겨울에는 산속 암자에서 지내면 어떨까? 소연이 제안했어요. 태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암자요? 네. 조용하고 공기도 좋거든요. 소연의 말에 태석이 좋아했어요.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무연 스님도 찬성했어요. 암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며칠 후 가족들은 산속 암자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설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태석은 암자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병의 고통도 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기분이 좋아 보여요. 소연이 태석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 태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첫눈이 내렸어요. 암자 주변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와, 눈이다. 설인이 기뻐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소연과 태석도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소연이 감탄했어요. 눈 내리는 산속 풍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태석은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아버지, 뭘 생각하고 계세요? 설인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태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태석의 말에 설인이 울컥했어요.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설인이 아버지의 팔짱을 꼈어요. 소연도 다른 쪽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이렇게 셋이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기적 같아요. 소연이 말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으니까요. 무연 스님도 자주 암자를 찾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스님도 우리 가족 같아요. 설인이 무연 스님에게 말했어요. 무연 스님이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연 스님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태석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올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태석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소연이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해 소원을 빌어요. 소연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이 항상 행복하기를. 설인이 소원을 빌었어요. 태석과 소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태석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이나,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태석이 딸을 불렀어요. 설인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네, 아버지.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태석의 말에 설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소중했습니다. 엄마를 잘 돌봐드려. 태석이 부탁했어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태석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20년을 그리워했던 아내였습니다. 소연아,
사랑해. 태석의 고백에 소연이 울었어요. 너무 늦은 고백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소연이 대답했어요. 태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석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마지막까지 행복했습니다. 무연 스님이 태석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소연과 설인이 함께 애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행복하셨을 거예요. 설인이 말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소연이 태석에게 인사했어요. 하늘에서 태석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소연과 설이는 계속 암자에서 살았어요. 무연 스님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까요? 설인이 물었어요. 소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소연의 말에 설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이 이제 진짜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어요. 또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설인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소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럴 거야. 소연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태석이 어디선가 그들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가까워서 말했어요. 태석 씨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무연 스님의 말에 소연과 설인이 위안을 받았어요.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설인이 말했어요. 태석이 원하는 것도 그것일 거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암자 주변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각자 다른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두 치유됐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힘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설인이 중얼거렸어요. 눈 덮인 산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음도 그만큼 평화로웠어요. 소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무연 스님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인연으로 만난 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눈송이들이 춤을 췄어요. 태석도 어디선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그렇게 눈 속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눈에 묻혔고 앞으로는 평화로운 날들만 남아있을 거였어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이 전한 이야기였습니다.